네, 양정대 논설위원회 정치데스크 코너입니다. 양정대 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2시간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이후로 지금 국회가 아주 상황이 엉망이 됐고, 한국당은 황교안, 나경원 이 두 사람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의원들도 지금 갈팡질팡 오리무중 막 이러는 것 같은데요. 네네. 민주당 대표 이인영 의원은 재협상 그 꿈도 꾸지 마시라 이렇게 뭐 한마디로 그냥 이런 지하에 깔아 뭉개버렸고요. 나경원 대표는 좀 적반하장, 또 아무튼 어수선하고 참 그 진풍경입니다, 한마디로. 양 의원 어떻게 보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제 방송할 때 네, 월요일 날 했죠. 네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목리를 부릴 수 있는지를 너무 좀 과소평가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청자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도 좀 그 과신을 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사활이 걸린 문제는 어차피 내년 총선이 있어서 네. 이 패스트트랙 논란 당시 이 고소고발 건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백한 법 위반 사항들이 이 뭐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것들이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질 텐데,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속내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뭐 이런 거보다 이 고소고발 취하권 이거 왜 확답을 못 받아왔느냐, 아마 여기에 이 불만이 집중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우리는 뭐 그 원내대표가 어떤 협상을 해와도 우리 수용 못한다,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이미 이제 경찰이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고, 그래서 이 조사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정당 간에, 여야 간에, 특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고소고발을 취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원내 수장으로서의 뭐 정치력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하는 그 1차적인 그 책임은 어쨌든 집권 여당에 있는 게 맞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백지 등원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을 하면, 예. 뭐 오늘 내일새 또 조금 뭐 길어진다면 주말새라도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등원 명분을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6월 26일이니까 짝수달 국회 본회의 여는 것은 의무인데, 그렇죠. 6월 달 국회도 다 갔어요. 설령 주말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예. 이제 뭐 7월 달에라도 학원 열심히 다니듯이 해야 되는데, 속성반으로. 이 문제는 국회 선진화법의 회의 방해 및 폭력 행사 이런 것 등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그게 네네. 아니어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자동으로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예, 지금 뭐 그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한국당이 총 120명 의원인데 58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소고발 돼 있죠. 설령 민주당에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걸 누구보다도 그렇죠. 한국당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고소고발 취하라는 정치적 액션을 취하면
아주 본때 있게 처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지금 내심 바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고소고발을 취하를 하더라도 예, 이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지난주에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이제 이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대신 이 고소고발이 취하가 된다면 그에 따른 정상 참작의 뭐 여지, 그리고 내년 총선 과정에서 예. 조금 더 이 뭐랄까요, 좀 그 자기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질 그 부담,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그러겠죠. 필요하다면 예, 뭐 전반적인 고소고발 취하는 아니더라도 예, 뭐 그와 관련한 뭐 일정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 뭐 예. 이것도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양정대 위원이 북경물을 한 3년 짜시더니 유머 급수가 확 올라갔어요. 아까 지난 월요일 방송 때 자유한국당의 저기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미안하다고. 자유한국당은 깽판 치는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이거죠? 네. 자, 오늘 또 하나 정가에 관심을 집중시킨 건 이제 아무래도 개각 얘기였는데, 빠르면 7월 말, 다음 달 말, 그러니까 약 한 달 후쯤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비교적 큰 폭, 10짜리 안팎 정도의 큰 폭이 아니겠느냐. 그 중에서도 뭐 하이라이트 격은 현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 뭐 이런 게 오늘 오전에 내 관심인데, 네네.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일단 뭐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될 거냐, 예.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정치권 또 언론에서 굉장히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뭐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청와대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뭐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확인해 줄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 여권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검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청와대 홍보 라인 그리고 정무 라인 이 양측에 예. 이 좀 업무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네. 이 업무 능력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보 쪽에서. 아까 뭐 소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예. 실제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달 말 정도가 지금 유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예. 이 특정한 이 법무부 장관직만 가지고 더군다나 뉴스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방기하고 있다는 건 사실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대통령이 뭐 마음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네. 이렇게 지금 야당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그 법무부 장관 기용설 자체가 논란이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대안이 있었더라도 예. 사실 조국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 야당에 밀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왜 만들고 있는지, 혹은 이런 상황이 되도록 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 상황 관리가 안 됐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우선은. 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설,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설이지만 네. 이 어쨌거나 이미 불거졌다면 예. 청와대에서 좀 빨리 매듭을 짓는 게, 그러니까 가타부타 네. 뭐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뭐 조금 논란이 되다 수그러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제 생각으로는 좀 이왕 일이 된 거 청와대가 빨리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지게 질질 끌게 가는 예. 그런 상황을 방치하는 게 가장 좀 안 좋은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일찍 노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이게 뭐 이슈가 돼서 떠올랐다가 잠시 가라앉았다가 또 무슨 계기가 생기면 다시 또 올라오고 부침을 거듭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인사를 둘러싼 잡음 내지는 추측 자체가 청와대의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로 이해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네. 좀 의견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시죠?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거치고 아마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제 검찰총장에 아마 임명이 될 텐데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후임 민정수석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라인으로 이 정부의 사정 라인이 꾸려지는 것 이게 사실 좀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검찰 개혁을 좀 진짜 힘있게 끌어가고 또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이 검찰 개혁 과제들을 좀 실제로 진행하는 그런 힘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일방적인 또 일방적인 사정 라인 혹은 뭐 조금 심하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좀 국민을 무시하는 정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사검증 그동안에 수천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서 그게 과하게 논의가 된 것도 있고 또 뭐 사실보다 부풀려진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논란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뭐 정치권 여야 협치가 꽉 막혀 있는 그 요인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을 이 법안들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그 법안 중에 핵심 하나가 또 공수처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도 조국 수석의 역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던 만큼 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조국 법무부 장관 거론 자체가 헌법 질서에 대한 뭐 모욕이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는 건 과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을 해서 전반적인 이 사법 또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을 주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실 이 협치는 완전히 배제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공산도 커서 지금 좀 득도 있겠지만 뭐 실도 굉장히 큰 인사가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그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 이슈에서도 역시 양정대 의원은 정치력의 복원 그리고 여당이 가급적 그런 것을 좀 해야 한다. 그래야 결국엔 정치가 제 모양을 찾게 되고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국회라는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정치는 복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쪽에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좀 두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또 하나 이낙연 총리가 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일선에 선거 전선에 투입돼서 야전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대로 뭐 총리도 잘 수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연말께 당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제법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는 내년 총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복귀 자체가 이 총선 전략,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이해찬 총리가 내년 총선 본인의 불출마를 얘기하면서 지금 공천 개혁안을 이미 총선 1년 전에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천에서부터 실제 총선을 치르는 그 과정까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를 지금 공언을 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게 보자면 사실 이낙연 총리 개인한테는 좀 개인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낙연 총리가 지역구에 다시 복귀해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거야 당연히. 예, 마찬가지로 이 국회의장을 역임을 한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사실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이 주요 기반이면서도 사실 호남 지역에서 큰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참패였죠, 참패.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전 의장과 같은 네. 좀 무게감 있고 또 국민적인 지지도 일정 정도 받는 이런 좀 중진급 의원들이 총선 현장에서 이 지역 민심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자당 후보들을 이렇게 옆에서 바람막이 해주는 병풍 역할을 하는 이런 모양새로 아마 총선 전략이 짜진다면 이낙연 총리나 이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 이 내년 총선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네. 비례대표로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이 정치적인 이 역량들을 펼쳐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네. 그 문제야 내부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총리의 연말 복귀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가을 정기국회 풀려나가는 것까지는 봐가면서 그때 정리해도 충분하고 그때 또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개각 얘기가 나와서 함께 짚어보긴 했는데 기왕에 개각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 이제 하마평들이 나올수록 또 개별적인 품평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 설 자체가 올해 가서는 이득 볼 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물론 지금 국회 상황 청문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말이죠. 아무튼 변수가 하나 생긴 건 맞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그러니까 좀 정치권에서 혹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참신하고 개혁적인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을 이렇게 끌고 갈 그럴 사람의 이제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더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조국석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석의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조국 수석이 이 법무부 장관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논란의 소지로 번지고 진영 간의 대결 구도를 좀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논란은 좀 빨리 청와대가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성과 인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 또는 인화성, 인화력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대의 정치데스크 한국일보 논설위원 양정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